윤 대통령 석방 이후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정치권의 대립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헌재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내리기 전까지 여야 정치권의 대결 정치는 계속될 걸로 보이는데요.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시 을 당협위원장,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두 분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헌재가 최재 감사원장 그리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사건을 13일 오전에 선고를 하기로 했습니다. 목요일에 이런 선고가 나오는 만큼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는 지금 다음 주로 좀 미뤄지지 않을까 하는 가능성이 커졌다. 이런 관측이 나오는데 원래는 좀 이번 주에 결과 나오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 있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원래는 이제 17일까지는 어떠한 변론도 잡지 않겠다. 그래서 헌재가 예정을 하기로는 이제 14일 정도면 선고가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13일 날 최재 감사원장하고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결과 선고도 사실 예측을 못한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 선고도 언제 이루어질지 예측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요. 내일 정도까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 이틀의 정도를 예고 기간으로 본다면은 내일까지 선고 날짜가 예고가 된다면 14일이 가능할 것이고 내일도 만약에 선고 날짜가 예고가 되지 않는다면은 예상대로 차주 아니면은 뭐 그 이상 늦춰질 가능성이 다분히 있습니다. 예, 선고일 언제쯤 나올 거라고 보시겠습니까? 저도 미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번 주를 예상했던 이유는 과거에 있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은 최종 변론기도 14일이 걸렸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이 걸렸기 때문에 그리고 두 대통령 모두 금요일 날 선고를 했기 때문에 그럼 얼추 비슷한 날짜가 경과된 이번 주 금요일 정도가 아니겠느냐라는 예측을 했었던 건데요. 근데 그거는 사실 그 과거 사례가 2차례밖에 없었고 대통령의 탄핵 선고는 늘 뭐 한 2주 정도 지난 다음에 금요일 날 한다 이런 거 정해진 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랑 또 다른 거는 뭐냐면 노무현 대통령 때랑 박근혜 대통령 때랑 비교해서 지금 다른 탄핵 소추, 탄핵 심사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심사해야 될 것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가장 최우선적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만 다른 물리적으로 아마 그런 시간들을 고려해서 다음 주나 이렇게 좀 미뤄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예, 그래서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보다 변론이 먼저 종결된 사건들부터 선고할 거란 전망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 선고기일은 언제 잡힐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사실 한덕수 총리의 탄핵 사건이 굉장히 간단하다고는 하지만 윤 대통령의 탄핵 사건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가장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국무회의의 적법성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 탄핵 선고와 한 총리의 탄핵 선고가 따로 떼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차대한 선고라고 본다면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가 될 것이고요. 근데 만약에 한 총리의 탄핵 선고가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보다 먼저 이루어질 경우에 또 다른 혼란을 우리가 또 예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총리의 탄핵 선고가 설사 변론이 먼저 끝났다고 하더라도 두 사건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중차대한 국가적인 혼란과 국민적인 갈등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를 먼저 하고 그다음 한 총리에 대해서 선고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 두 상황이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쟁점이 겹치는 사안인데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도 말씀하신 거에 동의하는 부분이 한덕수 총리가 이 국무회의와 관련된 발언을 직접 하기도 했고 절차적 흠결이 있다라고 헌법재판소에서 직접 나와서 발언을 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때 그리고 한덕수 총리의 탄핵소추 사유 중에 또 결정적 사유가 내란의 공범 그게 국무회의에 참석했었던 것 이런 것들이 원인으로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에 대한 결과가 먼저 나오면 아마도 그 국무회의에 대한 그 절차적 흠결에 대해 지적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과도 어느 정도 물론 쟁점이 4개 중에 그 계엄령은 하나이기 때문에 국무회의를 어떻게 열었느냐는 하나에 속하기 때문에 다는 아니다라고 볼 수는 있어도 결국 그걸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는 그런 것 때문에 아마 헌재에서는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저는 그 윤석열 대통령을 먼저 할 수도 있지만 한덕수 총리를 먼저 할 가능성도 있지만 그 격차가 아마 크진 않을 것 같다. 그 정도로 예측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그리고 민주당이 탄핵 최종 선고 시기에 대한 의견이 다른 가운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결과가 2주 정도 뒤 26일에 나옵니다. 탄핵 선고 또 항소심 결과가 맞물려서 이재명 대표 그리고 민주당 쪽 좀 어떤 전략을 갖고 있겠습니까? 사실 뭐 저희가 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결과 날짜와 지금 우리가 나눴던 헌법재판소의 그 탄핵 심판 결과 날짜를 저희가 전략
전략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탄핵 심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직무가 정지되어 있고 지금 급변하고 있는 국제 정세 그리고 뭐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이런 걸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빨리 이 공백을 메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대통령이 빨리 업무에 복귀를 하든 아니면 탄핵이 인용돼서 조기 대선으로 가든 이 공백을 빨리 메꾸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탄핵 심판이 최대한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지 무슨 뭐 이재명 대표의 사법 일정과 맞춰서 뭔가 전략적으로 어떤 주장을 한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이 항소심 관련해서는 야당 측에서 좀 어떤 움직임 보일 거라 예상하십니까? 당연히 야당 쪽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어떤 사법 리스크 때문에 탄핵에 대한 속도를 내려고 할 것입니다. 만약에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가 없었더라면 예정대로 뭐 14일 탄핵 선고 이런 게 누구나 다 국가적인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필요하다 또 그렇게 예측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탄핵의 선고보다 더 중요한 것은 탄핵의 과정에 있어서의 절차적 정당성입니다. 어찌됐든 민주당이 졸속으로 추진한 공수처 그리고 검찰 개혁 이러한 문제 때문에 수사권 문제가 결국 표면 위로 불거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속 취소의 사유 중에 하나도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가 거론이 됐었고 그렇다면 헌재에서는 설사 공수처의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진 않았다 하더라도 검찰 조서와 경찰 조서가 증거로 채택된 이상 검찰 역시 수사권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재가 공정성을 기하고 최종적인 판단을 하기까지는 민주당도 더 이상 헌재를 압박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상황이 없었더라면 당연히 선거를 빨리 하고 국가적인 혼란을 줄여야 되겠죠. 하지만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이상 헌재에서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절차적인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다리고 헌재의 시간에 맡기는 게 맞지 민주당이 이렇게 자꾸 압박을 하는 것은 분명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결부됐다고 국민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맞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검찰도 사실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죠. 근데 그 지기현 부장판사 이번에 대통령의 그 그 구속 취소를 인용한 그 판사가 김용현 전 장관의 담당 판사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김용현 전 장관 역시 구속 취소 청구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걸 기각시켰거든요. 대통령은 인용을 할 때 공수처의 수사 권한의 문제를 지적을 했지만 그 김용현 전 장관의 구속 취소 결정을 기각할 때는 그 검찰의 그 수사 권한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검찰은 경찰에 대한 수사 권한을 갖고 있고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수사 중에 인지를 해서 내란죄로 이어졌다는 그 논리 구조를 인정해줬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 조서가 헌법재판소의 증거로 채택되는 것에는 무리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일정은 그렇게 대통령의 구속 취소로 인해서 연기될 일은 없다고 보는 게 저희 민주당의 관점입니다. 네, 덧붙이실 말씀 있으신가요? 김용현 전 장관의 경우와 윤석열 대통령과는 상황이 다릅니다. 구속 취소나 이제 김용현 장관의 청구에 대해서 기각한 것은 탄핵 그리고 그 당사자가 아니라는 거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용현 전 장관과 동일시해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헌재에서 설사 검찰 조서와 경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했다 하더라도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헌재에서는 공정한 절차적인 완결성을 100% 가져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과정에서는 더 심사숙고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탄핵의 정말 당사자이고 계엄의 당사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김용현 전 장관이나 다른 군 장성들과는 차원이 다른 거죠. 예, 알겠습니다. 또 한편 헌재 선고를 앞두고 여야의 대결 정치도 격화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먼저 여당에서는 일부 의원들이 헌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면서 개별 활동에 나서기도 했고요. 또 의총에서 찬반이 좀 엇갈리기도 했지만 일단 여당 지도부에서는 당 차원 장외투쟁은 나서지 않겠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렇게 절제된 대응을 하는 건 어떤 셈법이 깔려 있다라고 봐야 합니까? 어떤 셈법이 아니라 여당은 국민의힘은 저희 당은 그전부터 당 차원에서의 어떤 대응은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계엄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됐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의원들도 개별 헌법 기관이기 때문에 의원 개개인이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막지 않겠다. 그 입장은 일관된 거고요. 지금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 되돌아봐야 될 것은 이렇게 국민들이 양극단으로 나눠져 있고 혼란과 갈등이 심화되는 데 있어서 정치권의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의원들 개개인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이렇게 거리로 나가는 것은 그 지지 세력들이 따라가게 돼 있는 겁니다. 지금은 말씀드린 대로 헌재의 시간에 맡기고 헌재의 판결이 탄핵의 인용이든 탄핵을 기각하든 이 상황에서 어느 것으로 나든 간에 국민들의 혼란은 걷잡을 수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정치권에서는 어떻게 하면 국민 통합으로
정말 나라가 말씀하신 대로 힘들고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국제적으로 관세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민생을 챙겨야 할까 이런 데서 우리가 답을 찾아야 된다면은 더 이상 거리로 나가고 이렇게 국민 갈등을 부추기는 행동은 자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야가 정치력을 복원해서 정말 국민 통합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 지금부터 논의하고 연구하는 게 맞지 이렇게 거리로 뛰쳐나간다면 아마 국민들의 갈등은 더더욱이 걷잡을 수 없을 거고 박지원 의원은 또 뭐라고 했습니까? 이번 주를 넘기면 어떠한 상황이 나올지 모른다. 이런 극단적인 발언까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정말 적절치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정치권의 책임이다. 좀 큰 차원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좀 일각에서는 지금 탄핵 여부도 조기 대선 여부도 불투명하기 때문에 좀 표심을 의식해서 이렇게 절제된 대응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표심을 의식해서 저희가 한다. 그렇다면은 뭐 예를 들어서 개혁신당이나 조국 형식신당처럼 대선과 관련된 뚜렷한 공적인 움직임을 보여야 되겠죠. 하지만 국민의힘은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없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의 1인 체제에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까지 보인 행보는 대선 행보였지 않습니까? 하지만 당 차원에서 아직까지 대선과 관련된 어떠한 회의체나 어떠한 움직임도 없습니다. 그래서 표심을 의식하기보다는 지금 국민의힘 당 차원에서는 어떻게든 계엄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고 원내 대변인의 공식적인 논평도 그랬습니다. 공정한 탄핵 재판을 기다린다. 이게 저희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주당 측에서는 여당 지도부의 대응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사실 지금 국민의힘이 저도 정치권의 역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탄핵 그 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양쪽 지지자들이 그걸 수긍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정치권이 제도권 정치에서 그런 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까지 1월부터 지금 2월 저쳐서 3월까지 오는 과정 속에 국민의힘이 지금 보수 지지층이 거리로 나와서 예를 들면 그 전한길 강사 같은 분이 헌법재판소에 대한 압박을 하는 발언들, 만약에 탄핵을 인용할 경우 그들은 천벌을 받을 것이다, 뭐 밟아버려야 된다, 그들은 뭐 을사오적이다 이런 발언들을 하는 집회에서 단 한 번이라도 그런 발언들을 자제시키거나 자중시키는 역할을 했던가요? 그런 거를 안 했거든요. 당 지도부에서는 우리는 공식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 많은 분들이 다 그런 집회에 나가서 같이 발언들도 하고 동조를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실 중도층이 국민의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뭐 지도부 차원에서 지금 거리로 못 나가는 것 아닌가라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민주당뿐만 아니라 사실 지금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 다 지금 조기 대선 행보하고 있습니다. 뭐 오세훈 시장, 홍준표 시장 다 뭐라고 했냐면 사실 우리도 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만약에 탄핵이 인용될 경우 그 선거는 60일 뒤에 치러지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한동훈 전 대표 역시 출판을 하면서 사실상의 조기 대선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부는 뭐 아니라고 하고 있지만 사실상 그 잠룡들 보수 진영의 잠룡들도 다 조기 대선 행보를 하고 있다라는 지적은 하고 싶습니다. 예, 민주당은 반면에 장외로 나갔고 또 광화문 천막에서 단식 농성도 시작을 했고 일부 의원들은 국회에서 삭발까지 했는데 야당의 행보는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사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은 좀 적극적으로 나섰었지만 민주당은 장외로 나가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 며칠 전에 있었던 대통령의 그 구속 취소 인용 결정을 나온 뒤에 뭔가 국민들, 탄핵에 찬성하는 국민들이 많은 불안감을 느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국민들과 함께하면서 민주당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탄핵 심판이 끝까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드리고 좀 안심시키기 위해서 이제 거리로 나간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것도 있고 사실 그 탄핵 이 대통령의 이 구속 취소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아무도 예측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너무 형사재판 부분에 있어서 너무 안일했던 것 아니냐, 너무 안심하고 탄핵 심판에 대해서만 신경 쓰고 조기 대선만 준비했던 건 아니냐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도 거리로 나가서 국민들의 목소리도 좀 더 많이 듣고 그리고 또 국민 여러분들도 지금 단식 투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분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함께 뭔가 하고 있다, 민주당이 함께 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장외 투쟁을 시작했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장외, 단식, 삭발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사실은 민주당이 어떠한 형태의 수식이나 어떠한 형태의 부사를 붙여서 이것을 포장하려고 하더라도 이유는 자명합니다. 이렇게 최근에 삭발, 장애투쟁, 천막농성하기 전에는 민주당이 8대0으로 헌재에서 나올 것이라고 예측한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구속 취소라는 이러한 일련의 사건이 있은 뒤에 민주당이 변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지금 거리로 나서서 삭발하고 장애투쟁을 하고 천막농성을 해서 지지자들을 모으고 이렇게 투쟁을 할 게 아니라 민주당이 애초에 잘못 발의한 공수처법 그리고 민주당이 애초에 잘못된 수사권에만 초점을 맞춘 검찰개혁
여기에 대해서 자인을 하고 이 혼란을 줄이려면은 국회 안에서 민주당이 이 법이 왜 잘못됐는지 공수처법이 잘못된 것을 딱 하나로 지적한다면은 기소를 할 수 있는 대상과 수사를 할 수 있는 대상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체포영장 청구와 구속영장 청구의 조건이 공수처법에는 없습니다. 기소에 대해서만 관할 법안을 어디로 할지만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법의 맹점 그리고 이번에 구속 취소에 관련돼서 나온 구속 취소와 관련한 적시 항고 예. 이 조항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면 그러한 부분들을 민주당이 손을 봐야죠. 그리고 무엇보다 수사권에 초점을 맞춘 검찰 개혁이 왜 잘못됐는지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이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지 이제 앞으로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 그리고 결자 해지가 우선이지 탄핵을 6-8대0으로 될 거라고 생각했다가 안 되니까 이제 와서 탄핵을 압박하는 현재 압박하는 모습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은 항고를 포기한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을 거론하고 있는데요. 야권 일각에서는 최대행 그리고 검찰총장 13일 본회의에 동시에 탄핵하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여당은 민주당을 향해서 공수처에 뺨 맞고 검찰에 화풀이 하느냐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이 공방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 심우정 검찰총장이 우리가 앞서 대담 이전에 나온 기사로 봤을 때 검찰에서 다시 날로 계산하라 대신에 신속하게 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서도 갑자기 법원의 그런 판단에 대해서는 그 항의를 하겠다. 항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 제도가 즉시항고 제도인데 그거는 포기하고 그렇게 되면은 검찰이 앞으로 계속해서 날로 계산하겠다고 한다면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해왔었거든요. 그럼 대한민국 이 수십 년 동안의 이 사법 관행 중에서 유일하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만 시간으로 계산해서 이거를 구속 취소를 인용해 준 겁니다. 이런 사례가 어디 있습니까? 피의자 우선해야 된다. 애매할 때는 피의자의 우선을 해야 된다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이 있다. 아무리 이런 주장을 하더라도 왜 그 원칙 적용을 딱 한 명인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에게 해야 되는 거죠. 그 결정을 내린 지기현 부장판사의 그 행위에 대해서 검찰총장이 제대로 된 그 검찰의 이런 수십 년 동안의 관행을 지키기 위해서는 즉시항고를 했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결함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 다만 지금 이 상황에서 감염 검찰총장을 탄핵하는 것이 맞느냐 전략적 인내를 통해서 좀 더 사퇴를 압박한다던가 아니면 지금 우리가 오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도 스스로 날로 계산하는 것이 여전히 맞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런 분위기로 봤을 때 국민들이 검찰에 대한 비판을 더 수위를 높여주신다면 심우정 검찰총장이 좀 더 압박을 느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 때문에 탄핵으로 바로 이어지지 않고 뭔가 조금 더 전략적 인내, 좀 전략적 기다림을 가져가는 시간으로 가져올 거라고 보고요. 최성목 권한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성목 권한대행 역시 지금 헌재에서 지금 결정을 내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재판관 임명 안 하고 있는 것 매우 심각한 문제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도 일단은 국민들도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최성목 권한대행이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민심을 지켜보면서 탄핵 소추를 하자 할 거면 그때 조금 더 기다렸다 하자는 여론이 좀 있기 때문에 그건 아직 심사숙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30번째 탄핵을 채워야 직성이 풀리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대검찰청에서 구속기간을 날로 산정해라 이런 지침이 내려오기도 했고요. 이 상황 어떻게 보세요?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이제 즉시 항고와 관련된 그러한 제도가 형사소송법에 분명히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구속 취소와 관련돼서 즉시 항고를 해서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았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검찰 내에서 검사장 이상급의 간부들이 집단 지성이 모여서 결정을 했고 물론 특별수사본부에서 반발도 있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안에서 다투기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럼 그 부분도 존중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하고 그리고 다시 검찰청에서 지침을 기존에 하던 대로 날로 하는 것이 그간의 관례였기 때문에 이렇게 간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민주당에서 결국은 법이 잘못됐다면 다수당이 민주당에서 법을 한번 논의를 하자는 그런 자세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자꾸 이제 마흔역 재판관에 대해서 임명을 안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법의 맹점입니다. 예. 헌법재판소에는 임명에 관한 기한의 정함이 없습니다. 이번도 법의 맹점이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을 살려서 법을 정비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정치가 살아있는 것이고 민주당이 거대 야당으로 할 일이죠. 그런데 무조건 탄핵을 하겠다? 지금 탄핵을 해서 얼마나 큰 사회적 비용이 있었습니까? 장관이 탄핵이 되면은 그 부처 전체의 업무가 마비됩니다. 그것이 최장 90일, 120일, 150일도 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을 정말 또 원하느냐? 이것은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해서 국가적인 정말 혼란이 있고 국민들 갈등이 심한데 여기에 대해서 또 탄핵을 한다? 그럼 대한민국이 도대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래서 법이 잘못된 부분은 법의 맹점을 푸는 방향으로 논의를 하고 민주당은 더 이상 탄핵에 대해서 왜 이런 상황을 자초하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당내 비명계 인사들하고 내일 국난 극복을 주제로 시국 간담회를 갖기로 했는데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박용진 전 의원,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만난다고 합니다. 이른바 비명계 원샷 회동이라고 이게 불려지는데 어떤 의미의 회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사실 민주당에서는 지난 한 달 정도 비명계를 포용하는 행보를 이재명 대표가 보여왔었죠. 근데 물론 지난주에 이재명 대표가 한 그 유튜브 방송에서 했던 발언들, 뭔가 본인의 그 체포동의안이 통과됐을 때의 그 문제됐던 발언들을 좀 하면서 그런 화해 모드, 뭔가 포용의 모드가 좀 그 궁색해지긴 했었지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취소로 인해서 뭔가 지금 다시 우리 당이 당내에서 지금 다시 또 이렇게 투쟁을 할 땐가 다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집중해야 되는 건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비명계 할 것 없이 다 모여서 일단 그러면 지금의 정국을 어떻게 풀 것인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탄핵에 찬성하는 국민들의 불안감을 어떻게 해소시켜 줄 수 있을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 모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 이 모임으로 인해서 뭔가 당이 다시 지난주에 잠깐 흔들렸던 이 포용 모드, 화해 모드가 다시 이루어지는 시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회동에서 어떤 얘기들 좀 나올 거라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뭐 뻔하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때까지 보여준 모습은 말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는 모습을 줄기차게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럼 이번 회동도 본인의 사면 초과를 회피하기 위한 그냥 제스처에 불과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지렛대가 아이러니하게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가 불쏘시개가 됐죠. 예. 이재명 대표의 말과 행동이 가장 일치 안 되는 부분은 당내 화합을 하겠다고 해놓고 결국은 검찰과 비명계의 커넥션을 본인의 체포영장, 그것도 아주 오래전 일을 꺼내면서 커넥션이 있었다 이렇게 주장했단 말이죠. 그럼 이번 행동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설사 전체 비명계 원샷 회동을 하더라도 이번은 본인의 어떤 어려움, 난계, 난국을 타파하기 위한 그런 제스처에 불과할 것이고 아마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이재명 대표의 본 모습이 나타날 거라 저는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여야 정치권 대결 정치가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헌재의 시간 얼마나 걸릴지 그리고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위의장,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시일 당협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